자, 요즘요, 이 폭력적인 장면, 이 성적인 장면을 강요했다는 이걸로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란에 휩싸인 김기덕 감독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요, 그 해당 여배우 김기덕 감독에게 이런 대접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해당 여배우를 대신해서 많은 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폭행과 강요죄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피해 여성 배우 신상 파헤치기를 당장 중단하라. 이 피해자는 지난 4년 동안 여성단체들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이야기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자칫 무고죄로 고소당하면 어떡할래? 이런 식의 겁들로 인해 가지고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사전이나 사후에 아무런 양해나 설명,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수차례 몸이 돌아갈 만큼 뼈가 얼얼할 만큼 뺨을 때리는 것은 연기 지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본에 없는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은 갑작스런 그 자리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연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재건 평론가님, 오늘 기자회견을 한 주체는 영화인 인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인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단체들이 함께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이제 그 여배우 측하고 영화 노조 측에서 주장해 왔던 것을 총 집대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기존에 단순히 폭행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몸이나 턱이 돌아갈 만큼 강하게 몇 차례 맞았다. 그런 주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이 여배우가 돈을 노리고 문제 삼는 거 아니냐라고 네티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배우는 그런 의혹을 받기 싫어서라도 손해배상은 완강히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배상 요구는. 그리고 여배우가 늦게 문제 삼은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피해, 같은 동료 배우들이 혹시 또 그때 같이 영화를 찍었던 사람들한테 이상한 또 시선이 갈까 봐. 누가 될까 봐. 안 그래도 지금 메비우스 같이 출연한 배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감독의 갑질과 이 배우의 약한 그 을의 입장에서의 문제지 같은 배우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사안을 분명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배우가 이게 크게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는 뭐 이번이 처음이지만 사실은 국가기관이라든가 상담센터에는 이미 그 당시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상담센터에서도 이거 괜히 문제 삼았다가 당신이 역으로 당할 수 있다라고 말리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여배우, 여자 측으로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밝혔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상한 그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네티즌들이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 여성은요. 그동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대답은 어렵겠는데 그런 대답이 많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당신이 무고죄로 당할 수 있어. 그런 대답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여배우 측을 대신해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이에 대해서 김기덕 감독은 뭐라 그러냐 입장을 내놨는데 읽어볼까요? 연기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약 4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당한 사람, 이 맞은 사람은 정말 다리 못 뻗고 자요. 그런데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잔다는 그 속담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상 있는 장면을 연출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 A씨가 간곡한 출연 요청을 해서 캐스팅했으나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이거 지금 주장이 완전 상반되는데 이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현장에 목격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은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 지점에서 피해자는 그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수년간 이것을 잊지 못하고 있고 세세하게 그러겠죠. 기억하고 있지만 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또 쉽게 잊는 이 현실, 그리고 뭐 가해자라고 지금 딱 지목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것이 본인은 어떤 범죄의 고의 없이 나는 이게 예술적인 좋은 작품을 위해서 연출하다 보니 생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네. 예술적 활동이라든지 영화 촬영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 영화에 출연하는 그 영화인들 있죠. 실현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그런 좋은 예술을 찍어야 된다.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네. 아무리 좋은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찍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렇죠. 모욕적일 수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유념해야 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실장님. 네. 예, 저는 김기덕 감독 측에서 네. 김기덕 감독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아마도 그 당시에 제작자 쪽에서 프로듀서 쪽에서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A씨가 간곡한 출연 요청을 해서 캐스팅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네.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네. 이 태도가 바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박찬주 대장이 그 공관병들한테 하는 태도랑 똑같아요. 공관병들한테 우리는 특혜를 주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려먹었다라는 네.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빡빡 기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 여기서 이렇게 특혜를 줬다라는 건데 네.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네. 당시에 김기덕 감독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화인들로부터 사실 소외되는 마이너리티였어요. 자신은 영화 학교도 안 나왔고 영화계 아무도 모르고 학교 출신도 사실은 거의 뭐 학력도 제대로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자기는 늘 소외받았다. 아하. 그래서 자기는 늘 외롭게 영화 작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도리어 권력화돼요.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영화제에서 해외 영화제에서 가서 상도 받고 하면서 사실은 장동건 같은 배우도 계속 출연도 하고 개런티도 안 받고 뭐 출연을 한다든지 네. 많은 그다음부터는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개런티 필요 없어요. 그냥 좀 출연시켜 주세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권력화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출연 요청 오는데 네.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하는 그런 태도가 네. 바로 이런 어떤 폭력 사건을 네. 낳았다는 거죠. 네. 이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김 교수님. 지금 내 말은 쉽게 합니다만 그 김기덕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그 피해 여배우에 대해서 말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피해 여배우가 당한 상처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평생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부분 20대나 30대 젊은 시절에 더구나 여성이 그렇게 강한 폭력,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의 배우로서 기대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렇죠. 촬영 도중에 당한 그 모욕적인 상황들 그리고 네. 실제 또 폭력의 상황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김기덕 감독 측의 얘기에 따르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가해자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 부분을 성찰하고 네. 또 피해자가 최소한도 이 정도는 납득이 된다라고 할 정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이 여배우를 사실은 모욕하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큰 상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뭐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배우들에게는 오래 간다. 네. 과거에 사이코라는 영화, 네. 뭐 우리 잘 아는 히치콕 감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감독은 저희가 그러면 그 영화 얘기 나온 김에 안 그래도 어떻게 저희가 준비한 줄 아시고 딱 그 영화 얘기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 장면 정말 두고두고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런데 김 교수님, 저기에도 뭔가 이 여기에 그 여배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보도가 잘못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코가 저 장면을 무단으로 찍어서 여배우가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네. 그 이후로 40년째 샤워를 못 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그게 사실이 아니고 네네. 저 장면은 그냥 저 여배우가 잘 알고 아무 문제 없이 찍은 건데 네. 영화를 완성된 걸 보니까 나도 무섭더라고. 내가 내 영화지만 나도 무서워서 그다음부터 샤워를 무서워서 못했다고 그런 네. 이야기인데 자, 말씀하시죠. 사이코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히치콕 영화 중에 새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요번 케이스하고 비슷한데 아하. 그 새라는 영화가 새가 인간을 공격한다는 내용인데 네. 원래는 모형으로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촬영에 들어갔는데 현장에서는 실제세를 풀어놔 버리는 바람에 네. 여배우가 상처를 입은 거죠.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 시계터엽 오렌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눈을 막 핀가트로 고정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전 그게 무슨 특수효과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배우가 각막에 상처를 입었다고. 네. 근데 이런 식의 행위들이 감독의 그냥 예술혼, 네. 감독의 개성 이렇게 포장이 돼왔던 게 네. 기존의 영화계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21세기의 윤리관, 인권의식하고 지금 네. 충돌을 빚고 있는 겁니다. 김 교수님 마무리하시죠. 네네. 히치콕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스릴러물에서는 뭐 전 세계 고전이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지 않습니까? 네. 그 작품들 저도 거의 다 봤는데 정말로 그런 인간의 심리 상황과 사건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장면을 실제 촬영하거나 또는 보는 분들이 그런 공포를 느끼고 네. 또 그 트라우마가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네들이 뭐 거의 뭐 40년 동안 네. 그 장면을 보기만 해도 40년 동안 샤워를 할 수 없을 네. 정도로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이 그러니까요.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김기덕 감독이 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정말 세계적인 감독 중에 한 분인데 네. 이분이 이런 상황에 연계가 돼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더군다나 피해자를 사실은 무시하는 듯한 네. 이런 상황까지 계속 사후에도 이런 사건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네. 영화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진지하게 네. 피해자를 배려하고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줘야만 네. 우리 영화도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네. 김기덕 감독이 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요. 김기덕 감독이 뭐 이번 일로 수사를 받게 된다 어쩐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영화계 전반에 관행이란 미명하에 배우들에게 심한 인격적 모독 그리고 폭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 이 관행이란 문화, 잘못된 문화는 개선돼야겠습니다. 영화계도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